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 해법은 뭘까요? 자, 오늘 정치 말고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세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저 요즘 경제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네. 퍼펙트 스톰 계속 말만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요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글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남진해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어서 한반도를 강타할지 안 할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열의 아홉은 한반도 옆에서 이렇게 빠져서 일본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그렇죠. 근데 뭐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한 8월부터 이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그 피해가 일어나도 그 집에서 각 집에서 유리창 한두 개 깨지고 가재도구 조금 깨지고 이런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예. 이게 하필이면 아주 약한 두굴 막 바람이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마을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당장 걱정하는 건 뭐냐. 지금 한반도에 올지 안 올지 아직 몰라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모르는데 걱정이 되는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태풍이 이렇게 와서 큰 그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태풍 온다고 하는데. 네, 마을의 지도자들이 전혀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무너지는 둑이 없나 좀 그 이제 얼러트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리더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어딘가 둑이 무너지면 예. 그때는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르는 게 우리한테 최선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믿음이 저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의도를 보면 여기들 보면 정말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에서. 여야 모두 그렇죠. 의원님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을에 태풍이 오면 이장이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저거를 뭐 조심해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자라든지 저렇게 하자든지 그렇죠. 방향을 주는 역할을 저희로 치면 이제 대통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매일 또 이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약식 인터뷰 도어 스태핑이냐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기회가 많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내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일관되게 경제 위기와 관련된 대통령님이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 그 태풍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미리 하고 태풍이 오면은 우리가 뭐뭐뭐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문제점은 마을 사람들이 태풍 생각만 하고 일상적인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살 거 잘 안 사고,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심리.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이 위기가 오면 우리가 컨팅전시 플랜으로 뭐뭐뭐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내외적으로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 얘기를 겉으로 하는 타이밍이 언젠간 오지만 예.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컨팅전시 플랜을 가지고 다 어딘가 둑을 살피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게 너무 초현실주의적인 다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지금 뚝을 살피고 다니는 거 맞아? 이런 거죠. 이를테면 뭐가 가장 초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집 아주머니 논문 문제라든지 저집 아주머니 인도 방문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초현실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예. 그거죠. 그런 예,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거죠. 뭐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 뭐 예, 예.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상황에 태풍이 예. 남진해를 오고 있는 이 상황에 음. 이건 정말 초현실주의다. 초현실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환율이 떨어지고 세계 증시, 우리 증시가 올랐는데 이제 미국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냐 이런 또 신호가 보여가지고 시장이 좀 반응했다고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음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안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며느리도 모르는 얘기고요. 아, 그런가요? 그때까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지금 기미는 있어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완전 경기를 한번 했잖아요. 예. 그 트러스 총리 때문에 예. 미국도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물론 굉장히 바보 같은 정책 실패지만 예.
전 세계가 완전 경기를 했어요. 영국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우리가 인터내셔널 그 임팩트를 좀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게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생각했던 경로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을 지금 비추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트러스 총리가 제2의 대처를 꿈꾼다면서 이제 부유층에 편중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폈다가 그게 이제 파운드화 폭락으로 하면서 논란이 되자 정책을 철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책 실패를 보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법인세 인하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는 거냐 이게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야당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 금메달, 은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은메달. 우리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우리 모두 판단하는 이유가 예.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엄청 깎아준 거. 네. 그다음이 그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이걸 어려운 사람한테 푼 게 아니라 상한을 정해줘서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이득을 보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예. 세 번째가 법인세 항목이에요. 예. 근데 법인세 항목은 사실은 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했고 지금 철회했다고 했지만 철회한 것은 그 위에 소득세 부분을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하.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예.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아하. 거는 이 영국의 정책 실패 1번 여기도 역시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거죠. 인플레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엄청 푸는 풀고 정책을 있어요.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태풍이 남진아해를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을 엄청 풀어버려서 네. 총알을 쌓아놓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보였다는 거.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금융시장에서 영국이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저런 짓을 하지?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 앞으로도 더 나빠지겠지? 재정도 더 나빠지겠지? 이런 신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신호에 전 세계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번에 이 시장의 예민함에 더 놀란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뭐 어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면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을 주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 근데 오늘 또 어떤 전문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 뭐 회사채 뭐 이래가지고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뭐 몇 퍼센트,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제 방어에 충분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라마다 어떤 조건에서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면 좋다라는 기준을 IMF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하면 좀 적어요. 근데 그거를 IMF에서 일하다 오신 하는 총재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지난달인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IMF에서 그 기준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뭐 이런 나라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 쓰는 기준이 아니다. 예. 자기가 IMF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지금 충분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창용 총재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외환 보유고 얘기는 그렇게 펑펑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이 환율 시장을 그걸 가지고 방어를 하면 뭐 하루 이틀에 다 소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할 때 조금씩 앞으로 써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 우리가 무슨 외환 위기를 걱정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뭐 통화 스와프 뭐 이런 얘기는 뭐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한미 통화 수합.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로나 이런 나라들은 상시 통화 수합 국가예요. 그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탈이 나면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상시 통합 수합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던 나라가 지금 우리 통화 수합 해주세요 그러면 정반대로 우리가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예. 나라를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달러 수요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미국은 지금 자기 달러가 엄청 고가치를 가지는 강달러인 게 킹달러. 수입 물가 그렇죠.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 그렇죠. 입장에선 미국에서는 인플레와의 전쟁에선 그게 유리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뭐 여러 나라들이 통화 수합 해달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래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도 너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해줬죠. 2020년에도 해줬고 2008년에도 해줬어요. 예. 그때는 미국의 국내 인플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한테는 지금 킹 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플레와의 전쟁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애지간한 나라들이 통화 수합 해달라 그럴 때 미국이 그래 그러고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같이 이렇게 미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정말 애한보유고가 없어서 뭐 위기다 이런 미국이 해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지표로 봐도 뭐 그게 아주 뭐 절실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언론에서는 그냥 계속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예. 그러니까 2008년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한 2주 정도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당시에 그게 좀 해결됐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고 이번에 좀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미국 가실 때 막 통화 수업 해와야 뭐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렇군요. 금리 문제인데요. 사실 뭐 금리 역전이 이미 일어났고 그럼 차이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25%고 우리가 2.5%거든요. 그럼 0.75%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영끌해가 집 산 분들, 뭐 주식한 분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보 시그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신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조금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모아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뭐 트릴레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냐면 0.75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네. 이러면 금리 차이가 나면 금리를 많이 주는 나라로 자본이 확 빠지게 될 것 같은 걸 걱정을 하잖아요. 이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돈으로 가서 미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빼오잖아요. 빼올 때는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도 환율이 조정되는 것에 내버려 두는 거지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 그런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금리 역전을 이때까지 한 3번 있었는데 한 1%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말까지 우리가 0.25씩 2번 올리고 3% 되고 미국은 한 4% 될 테니까 그때까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랬는데 이게 지난번 8월에 그 미국의 잭슨 홀 미팅 이후로 미국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차이가 훨씬 더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지금 우리도 더 올려야겠다라는 암시를 줬고 지난달에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요? 더 차이가 나면 이게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 같이 따라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약한 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이 왔을 때 하필이면 제일 약한 뚝을 때리면 어떡하나 그게 그 두 가지 고리 중에 하나가 이 가계대출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동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려서 우리 지금 부동산하고 물려있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부총리나 하는 총재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준금리가 뭐 3.25 뭐 또 2.5다 하더라도 이게 대출 금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7%인데 여기서 그렇죠. 뭐 8%가 되면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게 돼. 왜냐하면 번 돈의 대부분을 갖다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근데 예. 거기까지는 그 대출 이자에 물리신 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내가 이때까지 200만 원 이자를 냈다면 한 400만 원까지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하. 내년에 지금 7%, 8%, 9%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7, 8% 갈 수 있다. 그럼요. 지금 오늘 당장 상단 금리가 주단대가 7%를
찍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때 내가 생활비로 한 200을 썼다. 그럼 그걸 줄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준비예요. 남진아해를 오고 있는 태풍에 대해서. 비가 오고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둑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동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영끌해서 산 거, B2에서 산 거를 투매를 하는 거죠. 근데 투매를 해서 그게 팔리면 괜찮아요. 팔리면은 그냥 안 자기가 사겠는데? 조금 손해 보고 그렇죠. 그거를 빚을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를 않으면 폭락이 되는 거죠. 폭락이 돼. 왜냐하면 이게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거래 절벽인 거죠. 거래 절벽이 돼서 아무도 이걸 사지 않으면 그럼 담보 가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부실이 되면 금융기관한테까지 충격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97년에 우리가 IMF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저 정부나 공무원들이 지금 다 둑을 살피고 다녀야 되는 거죠. 연착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부가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왜냐하면 지금 그렇거든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이거 뭐 내년 후년까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내가 사면 손해야. 이래서 거래가 끊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면 좀 사게 안심하고 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보다 더 중요한 충격 팩터는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 물가도 지금 우리 금리는 우리 물가를 보고 정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물가 보고 정하는 건데 미국 금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면 우리가 조금씩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이 오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걸 완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는 거죠. 2주 전인가요? 그 국토부에서 규제 지역을 풀었잖아요. 수도권 말고. 그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거래 절벽을 걱정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그게 뭐냐면 대출 규제하고 세금을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지금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거래 절벽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도 풀겠죠. 그렇군요. 무역 수지 적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저 정부 입장에서는 뭐 경상 수지는 뭐 올 연말까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미 7, 8월부터는 뭐 상품 수지까지도 적자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적자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게 큰 틀에서 괜찮다. 큰 틀이 뭐냐면 지금 워낙 킹달러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거지. 우리 수출은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세가 약화돼서 그런 거지. 가격 경쟁력도 좀 생기는 측면도 있을 테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 가격 경쟁력이 생겨도 미국에 대해서만.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하고 금리 아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좋아지는군요. 침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전 세계가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면 우리는 약이 없어요. 그게 아까 제가 약한 뚝이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취약한 고리 2개 중에 하나가 아까 부동산 가계대출이고 오히려 더 큰 고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예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반도체 위주 그다음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거야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지만 반도체 경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또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의 충격 팩터가 밖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 장기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로서는 답이 없죠. 그러면 줄도산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다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또 별도의 국제 질서가 또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오폴리티컬리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중국의 길을 아주 강하게 꺾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네요. 믿어도 되나요, 이거? 이게 입술 신선데 이게 약간 이제 아니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는데 거기 뭐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입술 서비스잖아요. 냉정히 딱 보면 그래서 100% 믿어도 되죠. 약속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없어요. 그래도 네. 11월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렇죠. 좀 협상의 여지가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지금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거의 가능성 없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법이라서 IRA가. 이것 때문에 바이든 이 지지율이 확 올랐거든요. 예. 참패를 예상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금 현대기아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이해가 제일 많이 걸린 건데 예. 이 바라는 거는 중간선거 이후에 시행령 속에다가 법 조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행령에다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 뭐 3년 유예 뭐 이런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비를 잘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한쪽으로는 어쨌든 미국도 이제 뭐 세계 맏형으로서 이런 것 중요한 거 없고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입장으로 좀 돌아선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자동차 냉정하게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으로 시장을 옮겨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뭐는 옮길 거고 뭐는 지킬 거고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약간 너무 우르르한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IRA 때문에 지금 배터리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배터리는 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광물을 뭐 북미나에서 뭐 캤거나 미국하고 FTA를 맺은다라 이렇거든요. 그러면 예. 또 어마어마한 저걸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금 이걸 뭐 캐나다나 뭐 이쪽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걸 살짝 끊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지금 서로 좋은 케이스가 생긴 거죠. 물론 그 뭐랄까 지오폴리티컬 면은 또 딴 문제고 근데 지금 우리 김성애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매우 냉정해져야 되고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게 과거 역사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미국이 마탕 역할을 하면서 손해 보면서 욕 먹으면서 뭘 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요즘에 드디어 이제 냉정하게 돌아보면 미국의 그런- 정책 예. 본질에 아니 대해서 5월에 지금 손잡고 간 다음에 산업장관 회의도 해준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는 뒤통수는 연달아 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현대 그 정 회장한테 네. 지난번에 그 공장 짓는다 그랬을 때 그 투자 계획 밝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 회장한테 고맙다고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정의성 삼성 가가지고 막 웨이퍼 들고 막 난리 쳤는데.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러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미 FTA에도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WTO 질서에도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시장 논리랑 좀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지금은 당장은 이런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FTA에 이게 지금 사실은 보조금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 공제이기 때문에 FTA에 적용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지역적인 얘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처럼 갖고 있던 것이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그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거죠. 근데 지금 그거만큼 큰 팩터가 닉슨 이후에 중국하고 잘 지내고 중국이 점점 이 질서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큰 그 정치적인 문제가 이 중국을 어떻게 길을 꺾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 굉장히 혹독히 비판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비판의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면 기본 시리즈에 대한 강조. 아니요. 기본 시리즈야 뭐 본인 트레이드 마크니까 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까 영국 트러스 총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하고 다 전쟁하고 있는데 돈을 왕창 풀자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거대 야당이 바보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대 여당이 바보면 저는 뭐 야당이 지금 딱히 거대 야당이 바보면 여당이 딱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것을 디폴트로 놓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렇군요. 오늘 의원님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도 쏙쏙 들어온다. 심지어 우리 진 교수님도 질문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질문해요? 말하려고 하면 우리 너무 어르신 다 저도 쳐가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말을 껴줄 틈이 없었어요. 마무리해야 돼요 일단. 자,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